무릎이 아플 때 우리는 뼈나 관절만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연골이 닳았다, MRI를 찍어보자, 주사를 맞자고 하죠. 하지만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긴 동의보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뼈를 주관하고 무릎은 신의 부위다. 오늘은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무릎 통증을 단순히 관절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장의 기운, 즉 신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봤죠. 신장은 우리 몸의 뼈와 골수를 주관하는 장기라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무릎은 신장의 기운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약해지면 가지 끝부터 시들어가는 것처럼 신장이 약해지면 무릎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은 나이가 들수록 신기가 자연스럽게 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살에 치아가 나고 머리카락이 자라며 16살에 신기가 성하여 생식이 가능하고 24살에 신기가 안정되어 근골이 견고해진다. 32살에 근골이 융성하고 40살에 신기가 쇠하기 시작하여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마른다. 이처럼 40세를 기점으로 신기가 쇠하기 시작하면서 무릎에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바로 이 신기 부족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지 않았죠. 먼저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약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충입니다. 두충은 신을 보호하고 근골을 강하게 한다고 하여 무릎 통증의 근본 치료제로 여겨졌습니다. 구기자는 간신을 동시에 보호하여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했고, 오가피는 신기를 보강하면서 풍습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 관절염에 특히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약재들을 다려서 꾸준히 복용하면서 동시에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신양이 부족하면 한기가 침입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장의 따뜻한 기운이 부족해지면 차가운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와 관절의 통증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무릎을 절대 차게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무릎 보온에 특히 신경을 썼고 따뜻한 찜질을 자주 했습니다. 쑥뜸을 뜨거나 따뜻한 돌로 찜질을 하는 것도 일상적인 치료법이었죠. 특히 족삼리라는 혈자리에 뜸을 뜨면 신기를 보강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무릎 통증 예방과 치료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으로도 이런 관점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비타민 D의 활성화에 관여하는데 비타민 D 부족은 실제로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신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호르몬들이 뼈의 칼슘 대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의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온열요법 역시 현대 물리치료에서 중요한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열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완화하며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무릎에 쐬지 마시고 겨울철에는 무릎 보온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찜질을 자주 하세요.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찜질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세요. 검은콩, 흑임자, 호두, 밤 같은 검은색 식품들이 전통적으로 신장에 좋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릎만 보지 말고 몸 전체의 균형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무릎 질환이 있다면 현대의학적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원인 불명의 무릎 통증이나 만성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 몸의 기운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이 허하면 무릎이 아프다.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